이 시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시청자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거 보다가 지금 이제 이 방송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요약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각 결정, 뭐 각하 결정 이런 걸 내렸잖아요.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기각, 그다음에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낸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이런 걸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기 전에 주말에는 뭐 월요일까지 시한을 정할 테니까 사과해라, 사퇴해라, 안 하면 탄핵이야 뭐 이렇게 뭐 으름장을 잔뜩 놓더니 어제 오늘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이런 게 감지가 됩니다. 잘못하면은 한동훈한테 되려 얻어맞겠다, 역풍이 불겠다 그랬는지, 네, 뭐 사과 이 정도에서 좀 조절이 되는 듯한 모르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사퇴, 탄핵 이런 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더군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이제 내정이 됐다가 하루 만에 사퇴를 한 정순신 이분의 이제 아들이 뭐 학폭 이거 관련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법무장관을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다수결이죠. 다수결. 그래서 이 다수결 원칙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는 거죠. 민주주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공산당도 전부 다 다수결합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도 다수결, 평양에 있는 노동당도 다수결. 무슨 안건 상정해놓고 전부 다 왜 자기 출입증 이렇게 손으로 들곤 하잖아요. 다 다수결입니다. 그쪽 다수결은 99.99%여서 그렇지 다 다수결인데 그러면은 형식적 다수결이 있고 실질적 다수결이 있다면 북한의 노동당, 중국의 공산당 이런 다수결은 무늬만 다수결, 형식적 다수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다수결은 실질적 다수결. 그럼 실질적 다수결을 구성하는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자유토론입니다. 그 다수결이 있기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 등이 중구난방으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토론 시간이 보장이 됐고 그 사전에 토론이 있어야만 이게 실질적 다수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결의 두 번째 원칙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자, 이 안을 올리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결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4월에 있었던 검수완박 검찰청 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을 깡그리 박탈해버리는 그 두 가지 법 개정안은 자유토론이 없었습니다. 가장 다수결이 중요한 원칙인 다수결이 없었습니다. 자유토론이 없었습니다.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석 달 동안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90일 동안. 그래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내용은 무엇인지,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 내용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무려 석 달 동안 토론을 하라는 것을
딱 17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17분. 17분은 토론이 없는 겁니다.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가서 난 반대할 거야 그랬더니 양양자 빼고 민영배 너 탈당해. 그래서 무소속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휙휙 몇 분 만에 안건조정이 몇 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꼼수 독재인 거죠.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느냐?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헌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헌.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 당신네들의 입법 과정은 헌법과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당신네들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꽝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땅땅땅 망치 3번 두들긴 것과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린 것은 유효하다. 왜? 그 표결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라는 앞뒤 틀린 이야기를 한 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의아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과 여당 의원 사이에서 얘기가 오갔고 그 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나왔죠. 야당 의원들이 김승원 의원이 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게 헌재 판결이 있기 전부터 열이면 10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법무장관이 질 거라고 했답니다. 열이면 10사람에게 물어봤는데 100% 법무장관이 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열이면 10사람이라니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은 제가 옳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짝을 못하더군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열이면 10사람이 한동훈 장관 당신이 잘못했다고 헌재 결정 있기 전부터 그랬어 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딱 봤더니 열이면 10사람이라고요?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은 제가 옳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을 했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은 절반이 인용을 했는데 그 한동훈 장관에 맞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몇 발자국 못 갑니다. 그냥 자기 발목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 그 아들 학폭에 대해서도 김의겸 의원은 질문 시간이 다 끝나서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 학폭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다. 파다하게 많이 됐다. KBS 보도까지도 이렇게 띄워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다했다 보도가.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인사검증 알았으면서도 들키지 않고 넘어가려다가 이제 들통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김의겸 의원이 다그쳐 묻더라고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그 말을 탁 받아서 한다는 말이 아니 파다하게 보도가 됐다면서 어떻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김의겸 의원이 뜨악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 뜨거라. 파다했다면서 안 들키려고 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사소한 시비를 붙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나 다를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자 박범계 바로 직전까지 법무장관을 했다는 그 사람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준열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현안 질의에 주객이 전도됐다. 어떻게 질문보다 답변이 3배쯤 되느냐. 50대 52라면 내가 오히려 납득을 하겠는데 어떻게 답변이 더 기냐. 이제 이런 꾸지람 비슷한 현안 질의를 박범계 의원이 하던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맞다. 우리 국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구나. 대정부 질문이 됐든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가 됐든 인사청문회가 됐든 박범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고질병이 뭐냐? 의원님들께서 1시간 동안 물어보면 장관은 예 아니오로 한 1분쯤 대답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 매우 잘못된 프레임. 이게 정상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면 청문회에서 거기에 출석한 의원들의 질문은 짧아야 되고 거기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대답이 길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질문은 짧아야 되고 대답은 소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현안 질의죠. 질의. 질문, 질의. 지금 현안 토론도 아니고 국회의원 나으리들의 현안 강론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강의 시간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강사로 나오고 장관들은 거기 저기 청강생으로 와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안 질의라는 게 뭐예요? 그 현안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무장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답변이 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에 그 관행 아닌 관행, 의원 나으리들께서는 호통 반 아니 호통 90%, 그다음에 질문 뭐 거기 살짝 해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고 하면 자기가 6분 50초 동안 떠들고 그 듣고 있던 장관한테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삿대질하고 고함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박범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따 대고 장관 나부랭이가 의원 나으리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이 더 길어. 이런 발상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다음에 구성되는 국회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제 업무 추진비 얘기가 나왔네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업무 추진비 508만 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508만 원. 508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65만 원쯤 쓴 것 같아요. 165만 원, 170만 원 그 정도. 장관의 그 한 달 판공비로는 참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 오늘 법사위에서 그 호통을 쳤던 박범계, 이 직전 법무장관이잖아요. 2021년 4분기에 그 박범계 장관이 썼던 거에 6분의 1이랍니다. 박범계는 약 3천만 원쯤 썼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쯤. 한동훈 장관은 한 달에 160만 원, 박범계는 한 달에 1,000만 원. 요즘은 업추비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판공비라고 불렀던 건데 그 사용 내용도 보니까 그 법무부 청사의 방호원들, 그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 그분들 방한용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내에서 아들 딸이 수능을 치르는 그런 가정을 격려하는 그런 돈,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때 법무부 직원들 거기에 와 있는데 여의도의 그 질의 때
때문에 가 있으면은요 참 밥 먹기가 애매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도시락, 그 도시락값, 교도소 방문, 뭐 현안 간담회 이런 곳에 160여만 원이 매월 쓰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금은 세금의 피다. 판공비 아껴 쓰는 것은 보수의 품격이다. 훈훈한 한동훈 역시 보수답다. 놀라운 것은 허구한 날 국회에 출석했는데 직원들과 밥 먹은 비용이 공무로 현장 방문한 것까지 석 달 동안 190만 원밖에 안 된다. 설렁탕 한 그릇씩만 먹었나? 아니면 샌드위치와 제로콜라만 마셨나? 간단하게 요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누구는 세월호 당일 점심은 고급 일식당 사심이 정식 드셨는데 이런 게 결코 작은 일 아니다. 모조리 법카스는 잡사범은 흉내도 못 내는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세월호 당일날 고급 일식당에 가서 밥 먹었다는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 검색에 보면 쭉 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삼도라고 하는 일식집에서 잡사범, 법인카드로 다 사먹은 잡사범, 잡범인데 4가지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잡사범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을 뭐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사과하라, 사퇴하라, 탄핵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친명 강경파에서는 사퇴하라 아니면은 탄핵을 하겠다. 뭐 김용민, 황운하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 또는 뭐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거부하면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이제 신중론도 있어요. 우상호.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제 그러고 있고 또 박용진, 이원욱 이제 이런 의원들은 한동훈 사퇴를 말하기 전에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그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연적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지 않느냐. 민영배 꼼수 탈당, 민영배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부분에 관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간다고 그래도 뭐 인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탄핵을 밀어붙이면은 제2의 윤석열이 될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내리누르고 그냥 직무정지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또 막 밟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온갖 압박을 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도 정치적으로 점점 제2의 윤석열이 돼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미 탄핵 소추돼 있잖아요. 지난달 2월 8일 날 국회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에 180일 이내에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름 8월 8일 날 6개월 뒤가 되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또 탄핵? 이렇게 되는 거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킨다고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가 된다. 셀러브리티, 유명인사라는 뜻이죠. 유명인사가 아니라 이제 영웅이 된다. 하려면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